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어제 시황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 왜 하필 지금 미국 정부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인정해줬는지 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어제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롱 상품인 잉에 한 차례 더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금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거로 봐서 나름 적당한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잘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어제 나스닥 증시는 약간 상승, 채권은 약간 하락하며 끝이 났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지표라고 한다면 새벽 3시에 있었던 10년물 국채 입찰 정도가 있었는데요. 10년물 입찰은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게 시장에서 적당히 잘 소화를 해주며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나스닥 증시도 좋게 잘 상승을 해줬는데요. 근데 연준의 2인자라고 불리우는 뉴욕 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인플레 목표치를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의 금리 수준을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직 금융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긴축을 끝내는 건 시기상조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좋게 상승하려던 증시를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오늘 있을 CPI 발표를 경계하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며 증시가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11개의 현물 비트코인 ETF 상품을 승인해 줬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왜 하필 지금 비트코인을 인정을 해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정부 입장에서 지키고 싶은 자산은 누가 뭐래도 채권과 미국의 기업들, 즉 미국 주식시장이 되겠죠.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채권과 미국 주식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돈을 계속 빨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채권과 주식 둘 다 너무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지만 굳이 저 둘 중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주식보다는 채권일 겁니다. 왜냐면 채권에서 나오는 돈의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이 돈을 통해 미국이라는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채권의 상태가 계속 좋지 못하죠. 작년 말부터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다곤 해도 여전히 안 좋은 상태고 회복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도 생겼죠. 야, 미국 정부가 너무 생각 없이 돈을 찍어대는데 미국 채권이라고 하면 그래도 가장 안전자산 중 하나로 뽑았는데 저렇게 채권을 계속 발행하면 이거 미국이라는 브랜드 하나만 믿고 채권 사기는 좀 그런데? 라는 인식이 많이 퍼졌습니다. 미국 채권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이런 채권의 자리를 위협하는 게 결국 금이었거든요. 금은 인류 역사가 보증하는 안전자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보면 채권이 미친 듯이 하락을 할 때 금 가격은 계속 잘 올랐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 정부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 채권으로 와야 할 돈이 너무 금으로만 쏠린다. 물론 원래 같으면 채권으로 갔을 법한 돈이 주식시장으로도 많이 쏠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미국 주식시장은 미국 정부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연준의 통화정책을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의 열기를 식히려면 얼마든지 식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은 얘기가 달라요. 금은 미국의 영향권 밖에 있는 자산이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의 금을 다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금 가격 역시 미국 입장에선 관리를 해주긴 해줘야 하거든요. 왜냐면 금이 계속 잘 나가고 쭉쭉 오르면 채권의 수요는 갈수록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같으니까요. 둘 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금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 금의 경쟁자가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나?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위험자산 아닌가? 코인 하다가 망한 사람들 엄청 많다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고 크게 관심도 없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성격을 보면 금과 여러모로 겹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일단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마음대로 독점할 수 없는 탈중앙화된 자산이고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자산이라는 점. 물론 다른 편에선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도 못 해내는 그런 게 무슨 자산 가치가 있냐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 많긴 하죠.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고요. 하지만 뭐가 됐건 현실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이 나름의 시장이 이젠 견고하게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추세를 보면 금으로 갔어야 할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 정부에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 금의 경쟁자로 비트코인을 세워두자. 차라리 이렇게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면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도 컨트롤하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코인이 혹시 나중에라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하려 한다면 그때 가서 규제를 강하게 때려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훼손시키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하자면요. 앞으로도 계속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채권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선 채권의 강력한 경쟁자인 금을 견제해야 하고 금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현재로선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아마 CPI 발표 전후로 또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